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준석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진숙에게 심각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모든 면에서 결격자입니다. 무엇이 이진숙을 이토록 편하게 했을까?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를 저토록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약속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줄 아는 게 방송 장악하고 노조 탄압하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면은 이렇게 방통위원장으로 할 일 산적한데 제가 지난번 김홍일 위원장 전 위원장께는 회사 같으면 해고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후보자께서는 서류 탈락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 앉혀놓고 이 많은 사람들 시간 쓰고 방송 트래픽 써가면서 스스로도 너무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퇴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만. 얼마 전에 예 아니오로만 이재명 답을 대표가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걸로 아니오로만 답을 기억하는데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강요하는 답을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잘못된 지금 제가 것이라고 한국말 하고 있어요. 이재명 못 대표가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예 한 걸로 아니오로만 답을 주시기 기억합니다.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만. 이 의원님께서 예 아니오로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예 대표이듯이 아니오로만. 저도 그 국민의 네, 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본인 이진숙 A 바그다드 종군 기자로서의 명예 그것을 사랑한다면 방통위원장 자리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언론의 파괴자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괴벨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괴벨스를 눈앞에 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감과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동관에게 분노하고 김홍일에게 좌절하고 이제 이진숙에게 심각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모든 면에서 결격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국민 앞에 내뱉은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노래 주점과 주말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 마치 자기 돈 쓰듯 회사 돈을 썼습니다. 빵집과 와인바에서 수백만 원씩 회사 돈을 지출했습니다. 본인의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로 소액 결제를 남발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첫 출근하며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가죽 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심의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밟던 198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됩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벌써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2달 동안 이제 8건입니다. 그것도 벌써 4번이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고 탄핵 표기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탄핵 소추의 사유를 보면은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체제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인 체제는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습니까? 이 탄핵 표결 없이도 곧바로 탄핵 사유로 인용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국회 헌정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탄핵을 강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준숙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원이 감사원다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원답지가 못해요. 이제 검찰은 참칭 검찰이 돼버렸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려버렸고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 잃었어요. 검사들을 왜 탄핵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어디 헌법에 법률에 다... 검찰은 검찰 스스로만 우리가 검찰입니다 이렇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 잃었어요.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을 검찰이라고 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 로펌이 됐습니다. 참칭 검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생명력이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게 만든 공범 혹은 이렇게 끝나게 만든 사안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정치검사들입니다. 정치검사들. 참칭 검찰입니다. 참칭 검찰. 다음 보여주시죠. 참칭 대통령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여주시죠.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참칭 대통령이에요. 어제 불기소 왜 했습니까?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불기소한 거 아닙니까? 차마 참칭 김건희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불충을 저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어제 불기소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제2의 김학의 사건입니다. 진짜로. 김학의 사건 누가 봐도 김학인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봐도 김학인지 아는데 검사들만 몰랐어요. 검사들만 김학인지 모르겠대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사건과. 다음 보여주시죠. 김 여사 도이치 시세 조정 몰랐다. 그 말 그대로 믿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알아요. 12시에 만나요 다 했는데 12시에 매도 주문 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검찰만 모르겠답니다. 그 말을 다 믿어줘요. 제2의 김학의 사건입니다. 저는 그동안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사건 하면 저는 김학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자로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 한 번 들이대지 못하고 바로 무릎 꿇어버린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이 드디어 역사에서 2위로 물러납니다.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지금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기시감이 듭니다. 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할 당시에 전국 검찰청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 발표하고 회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수행한 감찰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위법한 감찰 그만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찰이 모두 적법하다고 법원에서 1심, 2심 법원에서 모두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 당시에 성명 발표하고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도 징계하거나
그 집단 행동에 대해서 기소하거나 책임지는 검사들 없었고 반성하는 검사들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검찰은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검사들은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얼마나 내로남불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당시에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교사들을 모두 기소해서 유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처벌받지도 않고 징계로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련해서 국민의 70%, 80%, 제 느끼는 감으로는 90% 이상이 그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허위 브리핑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기자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하신 분들. 기자들 상대로, 국민들 상대로 버젓이 거짓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제가 감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징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었더니 의사소통의 문제다. 감찰하거나 징계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검사들을 감찰하거나 징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해서 국회가 지금 탄핵 소추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을 왜 탄핵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어디 헌법에, 법률에 다 탄핵으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가 검사들을 견제하는 겁니다. 행정공무원이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달리 징계성입니다. 검사들은 검사징계법상 해임까지밖에 할 수 없고 파면을 할 수 없습니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 중앙지검 부장검사, 차장검사, 부부장검사들까지 평검사 200명들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국회가 그러면 가만히 둬야 됩니까? 이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에 대해서 자기들은, 다른 교사들은 모두 기소하면서 자기들은 처벌하거나 수사받거나 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국회가 이것을 좌시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에 대해서 저는 법사위 차원에서 형사적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 검사들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 감찰하거나 징계를 하기는커녕 국회에 나와서 버젓이 그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불러다가 그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요구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헌법 제7조, 검찰청법 제4조 3항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갖다 바쳤습니다. 김건희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 이후 단 7초 만에 직접 8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우연이다, 이 말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피소추자 3인 검사는 김건희 앞에서 소위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기소도 못하는 검사가 검사 맞습니까? 윤건희 공화국의 검사로 계속 지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 역사상 가장 무능한 수사, 역대급 봐주기 수사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운명을 다했습니다. 김건희 불기소 처분으로 바로 피소추자 3인에 의해 검찰은 죽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소환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음에도
김건희가 지정한 곳에서 비공개로 방문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사가 휴대폰까지 반납한 초유의 황제 조사를 진행했고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을 주도했습니다.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최재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이창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조상원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최재훈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회견 직후 환율은 폭등해 오늘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과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 수계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의 동전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2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 살아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 수계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 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조용히들 하시고 박성준 의원 계속하세요.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이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마치 고려 무신정권 같은 전횡을 꿈꾼 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의 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 앞에서 당리당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의 입장 차이로 우리가 서로 만나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자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책무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치세였다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국익만 생각하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난세를 극복해야 치세가 옵니다. 치세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이익을 위해 웃으며 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난세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위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서 확인하자고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국민만 바라보고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적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적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 사안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한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우영 의원, 김현정 의원, 송재봉 의원, 임광현 의원, 김재원 의원, 김준영 의원,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표위원께서는 한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학계와 그리고 여러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한 것입니다. 들어가시죠.
의사국장 투표 방법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투표 안 하실 거예요? 투표 안 하실 거예요? 투표 안 하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안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을 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내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